충북선의 동충주역 신설을 요구해온 충주시가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의 역사를 신설하는 대안을 추진합니다. 한 시군 안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권역별 불균형이 커진 음성군이 이를 해소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청북도를 향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을 이미 약속해준 것 아니냐는 이면 합의 의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주시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충주역 신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충북도가 반대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아니라 중부내륙선 철도에 역을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충주역 신설은 현재 충북선이 지나는 목행역과 동량역을 북쪽으로 우회하는 새 노선에 놓이는 사업입니다. 경부 축에 밀려 낙후된 충북 북부 지역이 국가 핵심 사업 육성과 물류 수송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충북선 고속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충주시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르자 새로운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동충주역 신설 대신에 충주시는 이 2년 뒤에 개통 예정인 중부 내륙선 철도의 신호장역을 대안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호장은 열차의 교행과 대피만을 위해 설치되는 역으로 금가 신호장이 그 대상입니다. 금가 신호장을 일반역으로 만들고 동충주역 예정 지역까지 철도 지선을 설치한다는 방안입니다. 여기다 더해 원주까지 36km를 전철로 연결하는 구상까지 제시됐습니다. 일단 신호장에서 산업단지 지선 연결하는데 그 거리는 한 7km 정도로 예상하고요. 사업비는 한 1,600억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도 합의를 이뤘다는 이 계획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시종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종배 의원 셋이 만나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하기로 구도로 일치를 받고 또 이걸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민주당과 당 정협의를 할 때 이거를 하나의 안으로 거기다 건의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견 없이 국토부에 건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는 2021년 1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올해까지 각 시도의 제안을 받아 내년 말쯤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동충주역 신설 제안과 그에 따른 논란의 종지부는 이 국가철도 계획의 반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심한데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음성군이 이런 격차를 줄이자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3,000명 남짓, 음성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소이면 이 가운데 42%는 65살이 넘었습니다. 15세 이하는 4%도 안 돼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 동네 의원과 약국도 없습니다. 너무 노인양반들이 고생을 하셔서 문화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문화시설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근 원남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관광단지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이 원남면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반면 산업단지와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음성군이 반년간 용역을 벌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음성 내 9개 읍면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열악한 지역에는 복지 문화시설을 짓고 중간 지역은 농업 특성화 사업, 산단 밀집 지역은 수소와 에너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 크게 6가지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투입될 예산만 모두 1조 9,200억 원 규모입니다. 그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우선 군비로 다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키워나갔다는 게 기본 보관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2번째로 조례까지 만든 음성군. 균형 발전 계획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실제 격차를 줄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적용될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발전계획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국가 최상위 계획에 반영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북의 100년 먹을거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청북도에 투자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충청북도와 맺은 투자 협약인데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문희 충북도의원. 충청북도가 어떤 약속을 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행정기관과 하이닉스 기업 간에 약속한 부분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요? 예? 그 약속이 뭔가요? 그 약속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기 경제통상국 가서 한번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걸까? 지난 2월 SK하이닉스 투자 발표회. 충청북도는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라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불과 12일 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1조 6,800억 원을 들여 LNG 자가발전소를 짓겠다고 공시했고 다시 한 달여 뒤 SK하이닉스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투자 협약을 합니다. 협약서 내용은 물론 협약했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은 일종의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밝혀라! 주민들은 SK하이닉스가 LNG 발전소를 짓기로 충청북도와 약속을 했고 이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면 협약이라는 겁니다.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충청북도는 보편적인 투자 협약일 뿐 LNG 발전소를 약속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에 적극 협력하는 이유도 충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다라면 그러면 찬성을 안 한다라면 결국은 하이닉스는 저쪽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만약 이면 협약이 있었다면 주민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는 당시 협약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괴산에서 국내에만 서식하는 신종새우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민기식 교수 연구진과 함께 괴산군 연풍면 신복굴에서 옆으로 누워서 헤엄치는 신종 엽새우를 발견해 신복동굴 엽새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굴에 서식하는 엽새우는 동아시아 지역에만 25종이 있는데 국내에서 신종이 발견된 것은 3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신복굴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이어서 서식지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 오창에 소각장을 새로 짓는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했다는 소식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죠. 알고 보니 발암물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데이터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 업체가 지난 2월 금강유학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는 발암성 물질 5가지 예측값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지난 10월 다시 제출한 보완서에는 미세먼지를 제외한 발암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습니다. 환경청이 다시 보완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안에서 이제 5가지 물질이 초과됐는데 보안에서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이제 제시되어서 이제 특정 계절에 농도가 낮은 계절에 측정된 결과가 반영돼서 이제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5km 이내 16군데 지점을 여러 번 측정해 평균을 냈는데 발암물질 농도가 낮은 봄과 여름철 수치를 많이 넣어 평균값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은 계절값 평균을 낸 뒤 연평균을 내라고 요구했고
주민 밀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주민이 요구한 10km 이내 사계절 실측 조사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금강유역 환경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인지 또 지금 보안 내용도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또한 보안 기간도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공개를 안 하니까 감사 청구를 통해서 업체가 다시 보완해서 내면 환경청은 이틀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환경청이 허가를 내줘도 행정 절차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따라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청주시 강내면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2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는 현관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국산 킥보드 제품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주부 상수도 검침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수도 검침을 지난 2008년 충주시가 개인 위탁으로 바꿨는데 주부 검침원 23명이 매달 1인당 평균 2,000가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들이 업무 중 다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치료비를 못 받고 임금도 6년째 동결돼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 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월급제가 시행돼야 하지만 택시 회사는 여전히 산업금제를 하고 있고 충주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경영 택시 사업주를 퇴출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수능 성적표를 내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고3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재수생이나 졸업생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4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오는 10일까지 대학별로 진행하고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충북진로교육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 21일 진로교육원과 충주여고에서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